8월에 가계대출이 9조 6천억으로 훌쩍 올라갔고요. 주담대 대출이 거기에 8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중과폭이 지금 역대 최대입니다. 영끌의 광풍이 불었던 2020년, 2021년을 넘어섰습니다. 예? 넘어섰어요. 이 일을 작업을 한 게 누굽니까? 이정부. 부동산 내려가면 큰일 나니까 이거 지금 하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또 이제 휘어잡으려니까 대출 막차에 몰려가지고 이젠 제2금융권. 왜냐하면 잔금은 치러야 되고 중도금 치러야 되고 뭐 전세 대출 하려고 그랬는데 뭐 안 준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데는 막 몰려가 사람들이 뭐 이자 뭐 7%, 6% 제2금융권은 높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높은 것 같지? 이제 올린다고. 집을 사겠다는 인간들은 규제도 더 이상 안 먹힌다? 규제도 소용없다. 주담대 조이자, 신용대출까지도 지금 조이겠다고 하는데 지금 집을 사놓은 애들이 누구냐면은 6, 7, 8월에 40대 친구들입니다. 전세 다니기 싫고 전세값 툭 하면 올려달라고 전세 가야 되고 뭐 싫다. 사실 안정되게 집을 들어가야 할 나이 맞습니다. 집도 없고 무주택. 1가구 1주택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혹시 떨어지게 되면 와장창 상투 잡을까봐 걱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이미 사신 분들은 후회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이 정권에서 겁이 났죠. 그러니까 전부 규제를 하면서 옥조이기를 하니 전세자금도 그렇고 둔촌 같은 건 전세자금 받아서 잔금 치러야 되는데 전세자금 뭐 이제는 뭐 얼마 버는지 뭐 체크 다 해야 되고 돈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채까지 끌어들여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디 뭐 돈이 하늘에서 날라옵니까? 네? 금통위원들 물가 안정세지만 집값 가계대출 불안에 금리 못 내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2일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면서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금리 인하의 걸림돌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은이 10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8월 22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뺀 6명 위원 가운데 3명이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둘기파 통화완화 선호인 이들조차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 상황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은목표 수준에 수렴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이 확대돼 금융불균형 누중에 대한 우려는 커졌고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위원도 안정적 물가 상승률, 거딘 내수 회복, 일부 취약 부문의 높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환경이 무르익었다면서도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앞서 완화된 금융 여건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취약성과 맞물려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금융안정, 중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구조개혁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 정책금리 경로를 물가와 성장을 고려할 때보다 좀 더 높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신성환 위원이 지난달 23일 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달도 그냥 거기서 복골복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확실시 17에서 18일 사이에 이틀 사이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인데 0.25가 저는 맞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라가 망할 정도로 집값이 오른 건 아니다. 이 제정신입니까? 이 사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현재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나라가 망할 정도로 오른 건 아니다. 아마 텔레비 본 사람들이 전부 침뱉거나 아니면 얘 미친 거 뒤에 니은 붙였을 겁니다. 말이나 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욕이라도 안 먹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집값 본 아내 할 말 잃었다. 국평 60억 천장 또 뚫렸다.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이 파죽지세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가 이번에는 60억 원에 팔리며 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원베일리 전용 84 34평형 가 60억 원의 손바뀜이 이뤄졌는데 역대 최고 가격으로 국평 기준으로 60억 원 시대를 연 것으로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억 7,600만 원입니다. 앞서 지난 7월 레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55억 원에 손바뀜되면서 종전 국평 최고 기록 50억을 갈아치웠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국평 최고가 기록이 60억 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반포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1억 6천만 원을 돌파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인간들이 샀는지 모르겠지만 레미안 원 베일리가 34평 정도니까 55억에 거래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평당 1억 6천만 원. 아니 1억이 엊그제 같았는데 6천만 원 올려가지고 신고가 경신했다. 또 좀 지켜봐야죠. 또 캔슬이 돼서 거래가 된 거에 서로 집값 올리기, 띄우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있는 대로 생으로 다 믿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주택 공급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과연 그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10월에 한 2만 5천 세대가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좀 잘 들여다 보시고요.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개풀 따거나 공부도 안 하면서 그냥 신문 보도만 보고 어디가 집값이 올랐다. 어쩌고 더 오르거든? 그래서 1억 6천에 반포에 집 살 거야? 평당 1억 6천에 33평 살 거냐고. 사지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더 오른 거니 만 거니. 연예인처럼 200억 300억 버냐고. 비트코인 하는 애들처럼 1,000억씩 벌어? 불법 도박. 기업하는 애들처럼 짜고 고스톱 치는 거 그렇게 돈 버냐고 우리가. 그쪽 레벨 애들이 전부라고 내가 얘기했지. 강남 애들이. 아닌 사람들은 원래 기본 원주민들을 비롯해 나같이 청담동 40년 지기, 청담동 40년 지기잖아, 내가. 지금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서. 40년이 뭐야? 40년이 이제 넘었네. 그래서 그 얘기를 공부 차원에서 말을 했더니, 반포 살 거냐고. 그 1억짜리 살 거냐고. 1억 3천짜리 살 거냐고. 압구정동 분담금 지금 10억 이상씩 내야 돼. 집 사고도. 능력 되냐고. 왜 그래?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 무슨 사느니 마느니 집값이 오르니 마느니 앞으로 지금 좋아질 일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공부를 내가 시키면 좀 들어. 제발. 아유.